안녕하세요, 글로벌토스 원선우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진행되는 이 크라운 시승행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시승행사에서는 두 가지 모델, 국내 출시된 두 가지 파워트레인의 모델들 모두 다 시승을 해 볼 거고요. 두 차량들은 파워트레인 뿐만 아니라 옵션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의 플래그십 세단인 크라운이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일본 여행 가서 크라운 차량들을 이제 일본의 도로에서 종종 만나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는 정말 만나기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워낙 그 독특한 이 외관 디자인, 그리고 일본 내수시장 전용 모델이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크라운을 만나긴 정말 어렵지만, 이제 그 크라운이 16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새로운 전략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4가지 모델들, 다른 세그먼트의 4가지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요. 또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출시된 이 크로스오버 모델이 국내 시장에도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크라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량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세단 형태, 그 다음에 SUV, 그리고 외건까지 4가지 차종으로 전세계 글로벌 시장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워진 크라운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의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크라운의 디자인은 정말 일본차다운 외형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세로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지 정말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도요타만의 디자인을 좀 선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의 크라운은 굉장히 좀 대중적인 형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디자인을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라든지 후면부 모두 가로 기조의 이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상당히 좀 얇은 형태의 이러한 LED 헤드램프라든지 아래쪽 쪽에 이 그릴 형태는 막혀있는 형태입니다. 그냥 체크 형태로 디자인만 더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릴은 상당히 좀 위쪽에 이제 작은 부분이 열려있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닫혀있는 오픈된 형태의 그릴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독특하고요. 아무래도 좀 전동화 모델이라는 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점을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앞쪽에는 우리에게 좀 생소한 이 크라운의 로고가 더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전면부는 이제 망치를 형상화한 이러한 디자인으로 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모던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크라운 차량이 굉장히 좀 전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과는 상당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휠은 21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차량은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주행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크라운이다 보니까 이 휠하우스 주변으로 이제 플라스틱 몰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더해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크로스오버 차량을 위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열과 2열 도어 하단에도 이렇게 유광의 소재들이 덧대어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전고가 높다 보니까 이 1열과 2열 도어 이 측면 면적이 좀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넓은 면적을 이런 디자인 요소들로 좀 채우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의 복합 연비는 11.0입니다. 도요타나 렉서스가 보여줬던 이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일반적인 연비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주행, 고출력의 주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요. 이따 주행하면서 그런 점들도 한번 살펴보죠. 차량의 루프라인도 굉장히 유려한 루프라인으로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후면부의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이제 쿠페 스타일의 디자인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이 글라스가 전체적으로 열리진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단처럼 이 트렁크를 열 수 있는 부분이고요. 후면부에서 봤을 때 이 리어 램프의 디자인도 이 커넥티드 형태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4륜구동 시스템이죠. E4인데요. 물리적으로 크랭크 축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4륜구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이브리드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도요타에서는 좀 보기 어려웠던 전반적인 디자인 특징을 좀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종류의 차량들이 앞으로 속속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국내 시장에는 어떤 모델이 들어올지는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이 크로스오버의 스타일은 세단을 선호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SUV를 선호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에게 좀 시선을 끌만한 외관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러한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차량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자, 색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컬러는 약간 브론즈 골드?
이런 색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청동색의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버 컬러의 차량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옆에 보면은 2.5L 하이브리드 모델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 차량이고요. 한쪽에 보면은 이 강렬한 레드 컬러의 차량도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색상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리네요. 도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이긴 하지만 차량의 그 디자인이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색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L 하이브리드 모델의 연비는 17.2입니다. 굉장히 좀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죠. 이 차량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도요타와 렉서스의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충분히 검증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믿을 수 있는 효율이 좋은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렁크 적재 공간은 450L입니다. 사실 이전 세대의 그 크라운보다 적재 공간이 좀 좁아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존에는 골프백 큰 게 4개가 이렇게 들어갔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16세대 크라운은 뭐 골프백 3개가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직접 보게 되니까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안으로 깊어질수록 뭐 좁아진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뭐 생각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요, 뭐 기내용 캐리어 큰 거 한 2개 정도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이러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아래쪽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타이어 수리킷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얇은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 시트를 접는 레버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금은 2.4L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파워트레인을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높은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 엔진이기도 하고요. 뭐 일반적인 2.5L 모델과 한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출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2.4L 듀얼 부스트 모드,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비는 좀 확연하게 또 차이 날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성인지 성능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엔진룸을 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네요. 가스리프트가 따로 없습니다. 고정하는 형태이고요. 가스리프트가 없는 것은 사실 토요타의 플래그십 모델인데 이런 거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실내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모던한 분위기 보여줬는데 실내는 어떨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토요타의 플래그십을 표방하는 만큼 실내 구성은 확실히 좀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이렇게 소재 마감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들도 갖췄냐 한다고 조금 눈높이를 높여보면은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도어 트림에는 지금 보시면 물병들 2개가 꽂혀 있는데 수납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어 트림의 마감이라든지 소재들은 뭐 일반적인 소재 정도로 보여지고요. 플라스틱 소재들도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측면들의 소재라든지 좀 안 보이는 부분들의 소재는 조금은 플라스틱 소재들의 품질이 좀 낮아 보이는 이러한 인상도 받게 되네요. 자, 일단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는 이렇게 계기판 상에 여러 가지 메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들 마련되고 있습니다. 버튼류의 감각 좀 쫀쫀한 편이긴 한데 버튼 전체가 이렇게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좀 더 깔끔하게 단단하게 지지되는 듯한 이런 버튼류의 감각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쪽에는 크라운 로고도 마련되어 있고 디지털 계기판상에는 다양한 정보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충전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전기 모터와 엔진이 모두 다 구동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들도 한쪽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위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2.4 듀얼 부스트 차량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요. 2.5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JBL 사운드 시스템도 2.4 모델에만 기본 적용되고 있는 모델이고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도 보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가장 상위 모델이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전반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성은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 간단한 메뉴 구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필요한 구성은 아니지만 필요한 기능만을 좀 담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 드라이브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접속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지니 뮤직 같은 것들도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물리 버튼으로 구성된 공유장치도 보여주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은 조금 클래식하다는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수직으로 꽂아서 네,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잘 고정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2.4 듀얼 부스트 차량은 커스텀,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노멀, 컴포트, 에코까지 다양한 주행 모드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2.5 모델은 사실 주행 모드가 3가지밖에 없거든요. 코, 노멀, 스포츠 3가지 주행 모드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키는 지금 비닐에 쌓여 있어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로고가 그려져 있는 키 형태를 보고 있고요. 암레스트 안쪽의 공간도 이 트레이도, 작은 트레이도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제법 넉넉한 이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USB 포트라든지 시거잭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네요. 앞쪽에 시거잭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나 했는데 이쪽 암레스트 아래쪽 공간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 C타입 포트 2개가 이 앞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 센터 콘솔 쪽, 그러니까 기어 노브가 있고 암레스트가 있는 이쪽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이 이제 감싸는 형태로,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구성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 부분까지 이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크라운은 이렇게 조금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공간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구성들이 버튼 조작하기는 좀 편리하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답답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는 이 허리를 지지해주는 사이드 볼스가 굉장히 두툼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몸을 꽉 잡아준다기보다는 부드럽게 아주 감싸는 이러한 시트 포지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착자감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 부분에 있어서도 대시보드가 시트 포지션을 제가 지금 적당히 맞춘 상태인데도 전방 시야에 있어서는 이 A필러가 상당히 좀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가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글라스가 좀 앞으로 좀 누워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넓은 이 전방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뭐 사각지대를 본다든지 아니면 전방을 볼 때 크게 그렇게 답답함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크라운은 TNGA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캠리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차량의 크기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도 확실히 여유 있는 모습을 캠리에서도 봤었는데, 크라운 역시 지금은 무릎 공간도 주먹이 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포 시스템은 실제로 구동축이 지나진 않기 때문에 이쪽만 이게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도 C타입 포트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사실 외관에서 봤을 때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머리 공간이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파여 있기도 하고요. 실제 앉아보면 제가 키가 170인데 주먹이 하나 이상 들어가는 이 머리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한 175, 180인 분들도 머리가 180인 하면 머리가 살짝 닿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머리 공간에서도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파노라믹 썬루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썬루프를 개방하면 이 가운데 사실 바가 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2열에서의 개방감이라든지 1열에서의 개방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기 암레스트를 보면은 컵홀더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2열에서는 따로 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렁크를 열고 이 레버를 당기고 2열 시트를 접어야 되고요. 2열 시트 역시 헤드레스트도 굉장히 푹신한 타입이고요. 전반적으로 1열처럼 몸을 좀 부드럽게 감싸주는 타입의 이런 2열 시트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장시간 이동을 하실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크라운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크라운이 좀 나타나게 된, 그러니까 크라운을 이렇게 16세대 모델로 16세대 크라운을 출시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차량들, 차종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라운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해 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인기 있던, 일본 내수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던 차량이긴 하지만 한참 많이 팔릴 때는 뭐 1년에 20만 대 정도도 팔릴 정도로 인기 있는 차량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연 2만 대 정도로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내수 시장만 판매하는 차량이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세대를 지속해 오면서 좀 장년층을 위한 좀 플래그십, 도요타의 플래그십 세단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SUV가 또 인기 있는 시장에, SUV의 인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따라가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라운을 단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일본 시장 안에서의 뭐 요구도 있었지만, 결국에 도요타는 단종시키지 않고 새로운 16세대 모델을 출시하게 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다양한 모델들을 선보이고, 파워트레인도 다변화를 시키면서 어떤 시장에서건 선택될 수 있는 크라운으로 좀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의 좀 돌파구를 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이런 사실만 봐도 도요타 안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 개발이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차종을 4개까지 늘리는 정말 큰 규모의 변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말 큰 고민이 많았을 텐데, 좋은 결과물을, 그래도 나름의 결과물을 좀 완성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차량에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드, 그러니까 두 가지 하이브리드 모드의 차량이 국내에서는 출시가 됐습니다. 2.5 하이브리드 모델은 기존의 뭐 도요타라든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자주 봤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오랫동안 이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그리고 효율성도 검증된, 뭐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쉽게 믿고 선택해도 좀 좋을 만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긴 하죠. 하지만 기존에 좀 아쉬웠던 2.5 하이브리드의 아쉬웠던 점은 바로 출력 부분에 있었습니다. 출력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고, 차량의 크기가 큰 차량들에 탑재되기에는 좀 낮은 출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크라운에는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가 최초로 된 거죠. 두 개의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이제 변속기와 일체형된 전기 모터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뒤쪽에도, 후륜 쪽에도 이제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륜의 그 전기 모터의 출력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4륜구동 시스템과 합쳐지면서, 거기다가 출력도 348마력으로 일반적인 2.5 하이브리드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한 100마력 이상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110마력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출력에 상쾌한 드라이빙, 경쾌한 드라이빙을 원하는 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출력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요구하는 시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를 한 크라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여러 가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가 된 거고요. 지금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해놓고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속 페달에 힘을 실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속도를 높여가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 이런 것들도 기존에 이제 캠리를 시승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정되고 운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주행을 좀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크라운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지금 이제 고속 주행 시에는 굉장히 여유롭고 또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고, 또 어느 때건 가속할 수 있는 이런 파워트레인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좀 저속 구간에서 급가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 좀 변속 충격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종종 전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뒤쪽에 있는 전기 모터가 좀 높은 출력을 더해주면서 이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거든요. 기존에 이제 2.5 하이브리드 모델은 여전히 CVT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출력에 348마력이나 되는 이 파워트레인의 출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된 건데요. 변속기와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매칭이 조금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나 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위해서 급가속을 한 상황이었지, 아마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크게 느끼시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주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출력이라든지 토크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게 진짜 하이브리드 차량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에 뭐 도요타라든지 렉서스에서 느껴봤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는 좀 다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의 뭐 경쟁, 뭐 전기차와의 경쟁, 이런 것들을 좀 의식을 해서 이렇게 고출력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조용합니다. 주행을 해보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사실 뭐 정숙 차음이 좀 덜 됐다기보다는 이 11인치 타이어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노면에서 소음들이 좀 올라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마저도 굉장히 좀 잘 차음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좀 조용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변 제어 서스펜션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5에는 없죠.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델에만 탑재가 되어 있는 건데요. 노면의 상황이라든지 주행 상황에 맞게 이 감쇄력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이 승차감, 주행 질감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대부분의 느낌은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좀 전고가 높은 이 크로스오버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세단에서도 큰 차이는 아마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부드럽고 이제 일상적인 주행에서 뭐 도로 일반적인 뭐 시내 도로를 주행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하고 편안하게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고 주행의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뭐 만족스러운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민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 차량이 바로 크라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만 보더라도 2.4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은 6천만 원대 중반대 가격입니다. 사실 6천만 원 중반의 수입차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죠. 거기다 뭐 국산차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 상위 트림을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명 출력은 높아져서 좀 더 시원시원한 주행은 가능하지만 연비가 11km/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인 것을 좀 감안할 때 연비가 그렇게 완전히 좋지는 않죠.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고민하시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요. 자, 도요타의 플래그십을 표방하고 있는 크라운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실내 질감이라든지 실내 구성에 있어서 도요타 라인업의 가장 상위에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은 그렇게까지 뭐 크게 들진 않습니다. 개발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있지 않았나라는 제 나름의 그냥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특별히 좀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공영주차장 50% 할인 같은 여러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2.4 하이브리드 모델은 지금 4등급 하이브리드 4등급 차량입니다. 2.5리터 하이브리드 모델은 1등급으로 뭐 하이브리드 여러가지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긴 하지만 이 차량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두 차량들 트림 간의 성격을 확실하게 좀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 옵션 때문에 이 2.4 듀얼 부스트 하이브리드 모드를 선택할 때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00만 원이라는 가격차를 좀 극복하고 2.4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효율성도 높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은 2.5 모델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시승을 하면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차량을 좀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네요.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2.5 하이브리드 모델, 검증이 된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JBL 사운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가지 추가 옵션들도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민도 많이 되는 차량 크라운을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 또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